이번 주는 반대매매, 강제청산이 주식시장 전체를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증시 또한 장 마감까지 반대매매에 의한 증시 하락,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과 스몰캡 하락이 정말 날카롭게 진행이 됐죠.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오늘 오전장에 잠깐 흥미로운 현상이 주식시장에서 관찰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침 초반에 반대매매가 장 시작하자마자 쭉 나왔어요. 그리고 잠깐 동안, 한 30분 정도 동안입니다만, 그 잠깐 동안에, 반대매매가 중단되었을 경우, 이제 끝날 경우, 주식시장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이런 부분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힌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오늘 주식시장이 워낙 무겁게 흘러갔기 때문에, 오늘 증시 토크 주제가 조금 생뚱맞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자, 지금 빅투자금의 청산 속에 반대매매와 강제청산이 일단락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주식시장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오전장에 나타난 증시현상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어려운 증시 속에서 힘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대매매가 쏟아졌어요. 특히 이제 점심시간 이후, 12시 이후에 반대매매가 쏟아지고, 그리고 한 2-3시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의 그 패닉셀링, 강제청산보다도 마진콜이 발생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고 투매하는 물량, 여기에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그런 매도 물량까지 섞이면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장 마감까지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서 만들어진 현상 중에 반대매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계속 악순환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 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지인들한테 이런 표현을 하곤 해요. 반대매매는 일종의 고름 짜내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고름을 짜내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지난 1월, 작년 가을과 달리 반대매매와 강제청산이 짧은 시간에, 아침 초반이든 점심 먹고 나서든 짧은 시간에 강하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요. 이게 고름 짜보시거나 여드름 짜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갑자기 확 짜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 상처가 생겨요. 주식시장으로 보자면은 반대매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니 그 급락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반대매매 대상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에 고름이 또 생기고 그 고름을 또 짜내니 또 다른 곳에 상처가 생겨서 또 고름을 짜내는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그 결과 코스닥 시장과 소형업종의 하락은, 이거는 어떤 종목은 재료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것도 없이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락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나마 우리가 향후에 반대매매가 일단락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하나 오늘 장 초반 1시간 사이에 잠깐 관찰이 됐는데요. 자주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최근에 반대매매와 강제청산, 여러 가지 이제 금융회사나 이제 주식 관련한 대출 상품들의 로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1시간 단위로, 이 레버리지 투자 상품의 성격에 따라, 상품에 따라서 1시간 간격으로 상품이 달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장 초반에 한꺼번에 몰아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 초반에 쭉 밀려요. 쭉 밀리다 보니 요 과정에서
예, 다른 계좌가 손상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아침에 30분 동안 쭉 빠졌습니다. 그 후에 9시 30분경부터 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반대 매매가 잠깐 공백이 생겼어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동안에 시장은 강하게 반등하면서 뭐 종합주가 지수는 플러스 반전하기도 하고 코스닥이나 스몰캡 지수는 보합권까지 올라가기도 하였어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후에 좀 아쉽게 흘러가면서 오후장에 급락하는 현상이 또다시 발생하긴 하였지만 이 현상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즉 반대 매매의 끝이 어느 날일지 모르지만 그 어느 날이 찾아오게 되면은 생각보다 빨리 시장이 이번에 하락했던 부분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요게 뭐 끝까지 다시 회복해서 뭐 이렇게 날아간다 그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과도하게 밀렸던 그 이유가 저 반대매매와 강제청산이 이거 뭐 도미노처럼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억울하게 하락했던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을 해소할 가능성이 크겠다. 다만 그 반대매매가 언제 끝나느냐 이게 이제 변수죠. 자, 이 부분에 관해선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 뭐 하나의 기준 잣대로는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작년 초부터 해서 최근까지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6월 22일자, 그러니까 매매일 기준으로는 6월 20일 매매 기준 신용융자 잔고가 발표가 됐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용융자가 6월 20일 매매분은 그래도 한 5천억에서 1조까지 줄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한 3천억 정도만 줄었어요. 이거 이제 가리고 있네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쭉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22일과 어제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게 한 번에 쭉 짜내면 이제 그래도 빨리 끝나는데 이게 어설프게 고름이 남아있다 그러면 또 짜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 게 어제와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의 신용융자 감소가 어느 정도일지는 또 다음 주가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조금 좀 찝찝한 감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비투자금은 현재 강제청산 진행 중이고요.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대신 정황상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의 손절수동 투매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대형 증권사 쪽에서도 지점마다 반대 매매가 가득 차 있다, 이런 이야기가 속속 들려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임계치에는 다다르고 있어요. 임계치에는. 다만 그 임계치에 다다라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변수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B2 강제청산 속에 억울하게 하락한 부분을 향후에 강제청산이 일단락되고 나면 매물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훅 치면서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어요. 자, 대신에 이제 하락한 건 하락한 부분이 있긴 하죠. 그 부분은 뭐 차치하더라도 억울하게 하락한 수준에서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과정에서 내가 B2를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이번에 하는 사이에 강제청산됐다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율반등이 향후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러한 현상으로만 보일 뿐이죠. 이미 나는 시장에서 떠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보게 되면 LTCM이라고 이제 90년대 후반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천재들의 헤지 펀드가 파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화 그 베어링스 은행, 영국의 베어링스 은행을 파산시킨 그 트레이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화로 나온 게 이제 이완 맥그리거 주연의 이제 갬블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파생 트레이딩을 이제 잘못하고 뭔가 여러 가지 잘못을 하면서 뭐 이제 베어링스 은행을 무너뜨릴 정도의 파산이 발생했는데, 미래에 시간이 지난 뒤에 투자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추적을 해봤더니 수익률이 그때는 안 좋았지만 올라서서 오히려 더 좋아졌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생존하였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생존하지 못하면 그냥 끝이에요. 지금 이 과정,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2주 동안 짧은 시간 안에 지금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현재 진행형인 이 과정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이번 하락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보통 B2를 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모멘텀 투자라든가 뭐 성장주를 투자하신다든가 좀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장을 쭉 보다 보니까요, 분명 이 회사는 좋아, 괜찮아. 심지어는 트리플 파이브, 그러니까 퍼도 5배도 안 되고, 뭐 PBR 0.5배도 안 되고, 배당 수익률도 높은 그런 회사들까지도 이번에 추풍낙엽처럼 푹푹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정황을 봤을 때 가치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좀 무리한 선에서 B2를 하셨던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가치 투자 방식, 특히 이제 퀀트를 이용한 가치 투자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가치 투자하면 무조건 10%, 20%, 뭐 30%, 심지어는 연 40%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무조건 만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버리지를 좀 과하게 쓰신 경우가 있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가치 투자자 중에 B2를 과하게 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 주식시장을 떠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흔적이 많이 보여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지금 뭐 6월 13일부터 시작된 하락장, 한 보름여 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시고 포기하신 분들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소한 피동적으로 쫓겨나지만 않는다면 시장에서 우리가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중요한 전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너무 과하게 시장이 억누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장이 더 많이 왜곡됐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내일 증시토크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힘든 시기이지만 조금 더 합리적인 투자, 냉정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